이 이야기는 바야흐로 6개월, 7개월 전에 제가 수능을 조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계획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서울대를 뚫는다. 수시는 공격적이게. 이게 저의 플랜이었는데 수능을 조지면서 그 플랜이 물거품이 되었죠. 국영수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다지 다 맞지 못했고 사탐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사탐을 다 날려먹었죠. 과목당 4개씩 틀리면서 서울대는커녕 텔레그노시스 진학사 돌려보니까 한 외대 정도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외대 너무 좋은 학교고 외대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저의 목표는 서울대였는데 한 단계가 아니라 거의 뭐 수단계 떨어진 학교에 가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죠. 심지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던 수시, 맨 처음에 발표했던 한양대 사범대는 1차 광탈, 수능 가채점 당일날 결과 발표가 나왔던 서울대 일반 전형 광탈, 연대 화루, 수능 3일 전에 발표였는데 일부러 참고 있다가 수능 가채점 끝나고 봤는데 광탈. 남은 수시 카드는 단 2장, 고대 논술이랑 연대 국제영은 한 일주일 정도 뒤였어요. 불과 이제 수능이 끝난 이후 2, 3일 정도 뒤에 고대 논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대 논술을 보면서 있었던 부정행위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경험이었으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분노가 서려있는 경험입니다. 일단은 수능이 망하고 담임쌤한테 갔어요. 고속성장인가? 뭐 그걸 보여주시면서 잘 가야 서강대다. 진짜 잘 가야 서강대다. 세준아, 고대 논술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도저히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이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논술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수식카드 4장, 3장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논술 아무데나 찔러본 건데 이걸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야. 심지어 뭐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3일 남았어. 기출문제 한번 봤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붙을 가능성이 거의 0의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논술만 파도 안 될 논술인데 논술을 파기는커녕 뭐 기출문제 한번 보고 들어갔으니 그게 되겠냐는 거지. 그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상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 시험장을 갔는데 진짜 커요, 시험장이.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고대에 있는 어떠한 도서관 하나를 빌려서 그 열람실에서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능 망했지. 수시 달랑 2장 남았는데 나머지 다 광탈. 한양대를 떨어졌는데 연대국제영을 붙을까? 난 연대국제영에 알맞는 활동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실상 스카이에 들어가기 위해선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담임 선생님한테는 내가 이제 울먹거리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준비 안 했죠. 못했죠. 준비가 되나? 다른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다 정시 성공, 수시 성공, 수시 서울대, 정시 서울대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죽상치고 논술 준비 어떻게 해요? 준비 못했지.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요. 삭막합니다. 사람 줄이 입구가 여기 있으면 진짜 한 100m, 200m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들이. 엄마 아빠들 다 막 손 이러고 있고 막 악수해주고.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는데 수험표를 들고 오게 돼 있거든요. 인쇄해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그 조교말이 아직도 귀에 들어와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험표에 오해할 만한 얘기를 쓰면 부정행위를 하겠다. 그런 거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쪽 조교가 아마 TA, 아마 대학원생이겠죠. 학부 4학년이나 귀에도 안 들어와요. 하지만 몇 개 주의사항은 들었죠.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종이 쓰면 안 되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면 안 되고 책상 위에 물병 올려놓으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대 논술 이슈가 좀 터졌던 해라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좀 약간 좀 설명이 길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시험 들어갔죠. 뭐 알겠습니까? 제가 뭐 논술이랄 걸. 그냥 뭐 2시간 동안 뭐 과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논술 뭐 이런 지식들 활용해 가면서 열심히 썼죠. 열심히만 썼어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뭐 제가 지금 와서 읽어보면 진짜 아주 쓰레기 같은 글일 겁니다. 당연히 잘 썼을 리가 만무하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죠. 그래도 혹시, 왜냐면 내가 그래도 제가 국어를 잘했으니까, 수능 보기 전까지는 다 1등급이었고 잘했으니까 항상 내신에서도 그렇고 국어는 좀 압도적으로 잘했던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논술 수업을 좀 했었어요. 약간 한울이라고 과외식으로. 혹시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진짜 약간 혼신의 힘을 불태워서 썼어요. 잘은 모르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썼습니다. 정말 마지막 뭐 종료 1분까지 남기고 시계 체크해가면서 열심히 썼고 다 썼는데 이제 걷어가요. 네, 시험 종료입니다 이러면서 조교들이 종이를 한 장씩 걷어갑니다. 그러면서 퇴장을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TA가 한 명 오는 거예요. 조교가. 김세준 씨 맞으세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게 저는 뭔가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쁜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TA 한 명이 와. TA가 아니라 TA 중에서도 약간 높은 사람? 약간 조교 중에서도 좀 직책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직급이. 약간 직급이 높은 조교가 와가지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조교 느낌이 아니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관리자? 그 사람이 와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김세준 씨.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라면서 기다리래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논술의 논자도 몰랐고 논술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도 몰랐고 저는 진짜 솔직히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글을 너무 잘 써서 바로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한 명이랑 또 한 명,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2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이제 굉장히 싸가지 없게 생긴 죄송합니다. 어떤 실제 말투도 싸가지 없었어요. 어떤 분께서 TA 한 분께서 오셨어요. 자, 두 분 이리 오세요. 이리 와. 반말했나? 물론 당연히 저는 고려대학교를 너무 사랑하고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때 그 조교분들의 그런 태도가 문제였던 것뿐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경험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분노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조교 한 명이 굉장히 싸가지 없이 저랑 다른 사람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손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일정이 있어서 실제로 일정은 없었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 일정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서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사람 왜 이러지?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제가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시험 끝나기 전에 난 이미 연필 다 내려놨고 OMR 카드, 그러니까 시험 그러니까 답안지에 이상한 거 아무것도 안 썼고 그냥 시계 찾고 중간에 아무런 어떠한 겐세이도 없었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심지어 뭐 가는 길이 멀어요. 가는 길이 험난해. 무슨 뭐 바로 앞이 아니라 한참을 걸어요. 한 15분? 가는 길에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는 거냐? 그랬더니 늘 뭐라 그래요?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좀 따라오세요. 조용히 좀. 화를 내요 나한테. 언제 봤다고. 조용히 좀 따라오라고요. 가면 얘기해 주겠다고요. 가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날 따라오라고 해요. 남자분이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화를 내니까 꿀먹은 벙어리 돼서 따라가요. 아무 말도 안 해. 왜 가는지도 얘기를 안 해줘. 왜 가는지도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를 안 해줘.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도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서 막 이러면서 갔어요. 아무리 가도 건물이 안 나와. 한 번 더 물어보니까 그만 얘기하라고요. 그만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가서 왜 그래? 막 이런 반말을 해요 나한테. 처음 봤는데 내가 몇 살일 줄 알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워낙 마음이 안 좋았죠. 수능도 망쳤고 수시도 다 떨어졌고 진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와중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 마냥 끌려갔어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 무슨 계단 한 3층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되게 으슥한 이렇게 골목 쪽으로 틀어요. 난 심지어 그 사람이 일단 뭐 하려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 으슥한 골목 쪽으로 데려가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러면 소파 2개가 양옆에 있고 가운데 소파 하나 있고 거기 나이 많은 아저씨 한 명 이러고 앉아있어요. 웃으면서 안경 쓰고 네모난 안경 쓰고.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웃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면서 웃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 TA가 저랑 그 다른 사람 한 명을 의자에 앉으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 자켓 포켓을 열더니 2장을 꺼내요. 2장이 1장.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뭐 펜 들고 계셨죠? 부정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절이 왔어요. 설마 나도? 근데 나는 그 생각이죠. 반박을 하려고 준비를 했죠. 나는 시험 끝나기 전에 펜 내려놨다. 반박을 하려는 순간 내 수험표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쫙 펼쳐요 수험표를. 자 여기 수험표 뒤에 이름 쓰셨죠? 김세준이라고. 부정행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진짜 똑같이 했죠. 수험표 뒤에 의심될 만한 내용 뭐라 그랬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수험표 뒤에 쓰셨죠? 부정행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뇌절이 한 5초가 와가지고 5초 10초 정도 그때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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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보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제 논술 시험을 처음 보잖아요. 그날 연습도 아무것도 모르고 논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샤프가 안 나왔어요 제대로. 그래서 혹시 쓰다가 샤프가 안 나오면 막 가방 뒤지고 이러면 다 곤란하잖아요. 수험표 뒤가 제가 인쇄해 가는 거고 뒤에가 빈종이에요. 그래서 김세준이라고 이름을 하나 써놨어요. 근데 그게 부정행위라는 거예요. 수험표 뒤에 의심될 만한 내용을 썼다고. 아니 내가 무슨 뭐 철학자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무슨 미리 원고를 초안을 써간다든지 그런 부정행위겠지. 심지어 초안을 어떻게 써가요? 지문이 그 당시에 공개되는데. 심지어 수험표는 시험 시작하기 전에 다 미리 걷어갔어요. 뭐 컨닝할 수도 없어. 그래서 얘기했죠. 아니 이름 쓴 거다. 펜이 안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존나 쪼개요. 부정행위입니다. 이러면서. 물론 뭐 어른이신데 뭐 존나 쪼갠다 이런 표현이 좋진 않죠. 진짜 웃어요. 허허허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봐주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부정행위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하하 하면서. 그래서 난 봐주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면 뭘 꺼내더라고 주원이. 그래서 뭔가 봐주려나 보다 그랬더니 저보고 자수를 하라는 거야. 자수. 내가 부정행위했다라고 쓰래요. 경위서를.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봐줄 생각이 없구나를 그때 깨달았죠. 계속 웃어요. 웃음을 잃지 않아요. 사람 두 명은 초상집인데 웃고 있어요. 부정행위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것만 한 10번 얘기해요. 나한테 싸가지 없이 했던 TA는 이미 가고 없어. 항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항의를 계속했어요. 아니 이거 이름을 쓴 거다 나는. 이름을 쓴 건데 왜 그러냐. 저희가 처음에 규정을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뭐 규정을 안내했다. 하지만 의심 가는 내용을 쓰지 말라 그랬다. 이름 쓴 게 어떻게 의심 가는 내용이냐. 아니 뭐 철학자,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김세준 없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진짜 뿌리치고 도망가야 되나? 아까 그 사람을 찾아와야 되나? TA를 깽판을 쳐야 되나? 멘탈이 완전히 나갔어요 그때. 멘탈이 터졌어요 그냥 사람이. 계속 웃어요. 계속. 진짜 저는 무슨 뭐 개그 콘서트 온지 계속 웃어 아저씨가.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무슨 팀장, 뭐 대표인가 봐요. 이런 시험 관할한. 계속 웃어요. 커피 먹으면서 계속.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벌써 나갔어요 이미. 예 그러면서. 아마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논술을 썼나 봐. 모르겠어요. 나갔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TA 몇 명이 나한테 걸어오더니 진짜 허리에 손 올리고 나를 존나 꼬라봐요. 진짜 무슨 막 세상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마냥 한 5-6명씩 날 이러고 쳐다봐요 진짜. 그리고 그 아저씨 혼자 계속 웃어. 빨리 쓰세요.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진짜 이러면서.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선생님도 자녀가 있으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게 어딨냐. 근데 계속 웃음을 절대 잃지 않아.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이름만 안 쓰면 되는 건데 왜 이러면서 계속. 와 진짜 막 폭행, 막 살인 충동 막 이런 온갖 충동이랑. 왜냐면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죄송한데요 학생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모르겠어. 근데 내가 잘못한 건 내 객관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의심되는 내용 쓰지 말라 그랬고 심지어 이름 한자 썼어. 그다음에 이름 쓰자마자 바로 수험표 걷어가기를 그냥 냈어. 그리고 시험 시작했어. 수험표를 내고 나서 시험지가 도착했어. 지울 기회도 없었어.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TA들은 얼마나 나를 꼬라봤냐면 진짜 진짜 무슨 약간 범죄자 보듯이 무슨 조주빈 무슨 뭐 조두순 이런 사람 보듯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 자식 저거 이러면서 진짜 무슨 뭐 인간 쓰레기 보듯이 나 혼자 TA 고대 과잠 입은 TA 한 5-6명 그 다음에 무슨 아저씨 한 명 계속 웃고 있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웃으면서 내밀어요.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듯이 내가 뭐 째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5명이 진짜 나 잡아서 넘어뜨릴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계속 웃어. 아쉽게 됐네요. 기회는 한 번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인데 내가 그 워딩을 아직까지 기억. 기회는 한 번인데 끝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가 심지어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시험 잘 보고 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밖에서 아버지는. 심지어 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연고대 정도 수능에서도 갈 것 같다 정시로. 그리고 고대 논술을 보러 왔다 얘기했어요. 재미삼아. 그래서 아버지는 싱글벙글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그 아저씨는 계속 웃으면서 경위서를 이렇게 내밀어요. 슥슥 내밀면서 빨리 쓰라고. 그렇게 근데 딱 깨닫겠더라고요. 그때 그 시점에서 딱 머릿속에 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끝났구나. 난 재수다. 난 수능 난 1년 더 해야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로써 완벽하게 끝났구나. 깔끔하게 끝내줬구나. 신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그냥 쓰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깽판 쳐서 뭐합니까? 솔직히 쪽팔리게. 깔끔하게 쓰고 나왔어. 이렇게 썼죠. 조교의 지시를 불이행했다 라고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저를 보면서 웃던 아저씨 얼굴이 생각나요. 그 아저씨 얼굴. 그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요. 나는 죽겠는데. 아, 진짜 자살 충동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물론 저는 뭐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자살하진 않았지만 진짜 마음 약한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요. 창문에서. 사람을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없는 말을 지어내면 이렇게까지 진심 어리게 얘기를 못해요. 제가 웃으면서 기회는 한 번인데 왜 그랬어요? 빨리 쓰세요. 웃으면서. 그 아저씨 얼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는 물론 고대 국어교육과 그 기타 고대 학생분들 아무런 악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행동 하나만큼은 제가 지금 연세대 학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가끔씩 술 먹으면 생각이 납니다. 그 아저씨 얼굴이. 저는 그때 진짜 마음 약한 사람이었으면 자살했을 거라 생각해요. 창문을 뛰어내리던가 해서. 제 입장이 제 상황이 그랬거든요, 진짜. 지금 무슨 가정에서 약간 제가 그때 당시 가정 분위기가 집안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기대했던 대학 다 떨어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한테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한테 진짜 한 발만 더 밀면 바닥으로 추락할 것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약점을 잡고 조롱을 희망 고문을 뭔가 봐줄 것처럼 하다가 끝내 안 봐주고 조롱만 하고 보내는 그 어른의 모습 진짜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이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진짜 막 과장을 했던 법적 책임이라도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연대를 붙었으니까 망정이지. 국제형을 끝내 붙었어요. 아까 말했던 한 장을. 그래서 지금 연세대 다니고 있고. 진짜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그때 이거까지 떨어졌으면 진짜 내가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그 조롱하던 그 어린 학생을 조롱하던 그 아저씨의 모습이 제 눈에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벼랑 끝에 사실 논술 떨어져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고대면은 거의 1등 목표거나 진짜 목표였을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대라는 학교 하봉 때 같이 술도 마시고 놀고 너무 좋아합니다. 고대 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때 그 어른의 행동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겐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 그 논술을 또 보러 갈 겁니다. 저는 가서 똑같이 부정행위를 할 겁니다. 똑같이 이름을 쓰고 나올 겁니다. 이름 말고 딴 거 더 써도 되고. 그래서 그럼 똑같이 그분이 팀장일 거란 말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만 알지. 얼굴은 아직까지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때 내가 만약에 연세대에 떨어졌으면 그때 난 진짜 내가 진짜 뭐 자살을 했던 무슨 뭐 절망에 빠져서 폐인이 됐던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진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을 왜 그렇게 조롱했냐고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나는 그때 애였는데 나는 그때 고3 미성년자였는데 그게 과연 어른으로서 애한테 할 짓이었냐고 한 번만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과장은 없어요. 녹음을 할 수 있었으면 전 녹음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설명해주지 않고 무슨 뭐 대공분실 끌려가는 것처럼 남영동 끌려가는 것처럼 TA한테 끌려가서 그런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진짜 한 번만 다시 그분을 만나면 물론 그분이 인간적으로 어떤 분일지 모르죠. 저는 그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악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때 그 행동 저는 그때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진짜 뭐 내가 죽어야 끝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진짜 그 사람한테 한 번만 다시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고. 차라리 위로를 해줬으면 나한테 괜찮아요. 내년에 다시 하면 되죠. 다시 도전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뭐 솔직히 진짜 솔직히 연대 최근에 논술 약간 이슈 터져가지고 엄격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평성을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라도 미안합니다도 필요 없어. 사유라도 얘기 웃지라도 않았어요. 웃지만 말았어도 그렇게까지 상처는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진짜 그때 느꼈던 그 진짜 그 모욕감, 절망감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꼭 다시 찾아가고 싶어요. 꼭 다시 찾아가서 한마디 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때 나한테 진짜 왜 그랬냐고. 그때 내가 잘못됐으면 당신이 책임졌을 거냐고. 그냥 그분은 아마 계속 웃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냅두면 계속 부정행위하러 온 사람들 계속 웃고 있다니까요. 계속 아니 무슨 질병 질환적인 요인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웃어요. 사람 미쳐 팔짝 뛰겠는데 계속 웃는다니까요. 그래서 와 그때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나? 그래도 어른인데 이 사람한테 뭐 욕을 해야 되나? 근데 그랬다가 너 욕했지? 너 당신 블랙리스트 올려가지고 대학 아무데도 못 가게 할 거야 이러면 어떡해요. 꾹 참고 네 죄송합니다 두 마디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자기 그날 재밌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가령 시험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재밌는 쇼츠를 봤다든지 재밌는 TV를 봤다든지 재밌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생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몇만 명을 주관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부정행위자 한두 명이 나오는 게 그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자기 입장에서는 몇만 명을 자기가 주관할 테니까 최소한 국어교육과 보러 온 사람은 700명이 넘으니까 700명 800명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두 명의 낙오자가 별거 아닐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애한테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 애한테는 진짜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삶의 유일한 목표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때 그랬거든요.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목표였거든. 그 순간에는 진짜 싫더라고요. 그 순간 이 세상에 대한 한멸이 와 대한민국은 진짜 이런 곳이구나. 그때 그렇게 진짜 화장실에서 울지 아버지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울고 나오면 누가 봐도 시험을 망쳤던지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아버지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힘들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난 항상 강한 아들이고 싶었으니까. 난 항상 듬직한 사람이고 싶었으니까. 화장실에서 울지 않은 티를 내려고 막 휴지로 눈을 이렇게 문대는데 진짜 너무 속이 아리고 슬퍼가지고 막 눈물이 계속 났어. 그래서 아빠한테는 시험이 좀 늦어져서 늦는다라고 카톡 보내놓고 이제 화장실에서 한 20분 우는데 우는데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끝났으니까 나는 인생이 연대 국제형을 붙을 거라고 상상도 왜냐면 아니 세상에 국어교육과 지원하려고 생기 붙은 사람이 연대 국제형을 난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네. 심지어 저 1차 추합인가 그렇거든요. 최초합은 아니었고 아마 거의 대기번호가 완전 앞번이었어요. 37번인가 그랬는데 100명 뽑는데 거의 200번까지 돌았으니까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진짜 엉엉 울었지. 세상 다 이런 사람처럼 울었지.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울었어요.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죠. 잘 본 것 같다 시험. 기다려보자. 하지만 붙을 확률이 높진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했죠. 가족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제가 약한 모습 보이는 게 너무 싫거든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기 전에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훗날 제 1타 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유명인이 된다면 이 영상이 성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2025학년도 작년에 2024년 11월 10 이틀 뒤였어요. 18일, 17일에 치렀던 국어교육과 논술 시험의 부정행위 처리를 담당했던 그 선생님과 TA분 그 조교님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진짜로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그때? 진짜 한마디라도 해주지. TA는 진짜 솔직히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부정행위 처리됐다고 한마디라도 해주던지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아저씨 그 선생님은 웃지 좀 말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미어지는데 그렇게 웃고 싶었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나한테? 하지만 이제 와서 전 연대 왔고 솔직히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대 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고대보다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진심이에요. 왜냐면 난 연대를 다니니까. 물론 고대 사람은 의견이 다르겠지만 나는 지금 연대를 다니고 연대라는 학교가 제 입장에서 제 마음속에 고대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명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지만 진짜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두 분 다. 웃지는 않았어도 됐지 않았을까. 전 용서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당장 그분들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래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는지.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난 진짜 죽고 싶었는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고대 사랑합니다. 진짜로 고대 사랑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제 친구 부모님이 제 절친한 친구,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던 친구 용찬이네 부모님 두 분이 고대 출신이시고 저는 고대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행동은 잘못했습니다. 그것일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